회색빛 아침이 서울 변두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사이로 택배 트럭이 천천히 움직였지요. 운전석에 앉은 김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7의 나이, 어깨는 이미 굽어 있었어요. 205동 1103호 김영희. 현우는 택배 전표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수백 개의 이름을 보지만 정작 자신을 찾아올 택배는 없었지요. 가족이라고 할 사람도 연락을 주고받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트럭에서 내린 현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이런 낡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12살 때였지요. 어머니가 집을 떠났던 날을 현우는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문을 나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아버지는 그저 엄마는 이제 안 하라고만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술과 빚이 시작됐지요. 현우는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마쳤어요.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지요. 현우는 배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감사합니다. 여성은 택배를 받으며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문을 닫았어요. 현우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습니다. 동정 어린 눈길 하지만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리감까지. 아파트를 나온 현우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배달할 곳이 아직 12군데나 남아 있었어요. 그는 시동을 걸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현우는 재빨리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가족 얘기는 언제나 그의 가슴 한쪽을 아프게 만들었거든요. 오후 3시 마지막 배달을 마친 현우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벌써 몇 년째인지 세어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어온 전화였어요. 현우야, 내일 추가 물량 있어. 괜찮지? 네, 괜찮습니다. 현우는 대답했습니다. 일이 있다는 건 다행이었어요. 일하지 않으면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 같은 건 애초에 없었거든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운 현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하루가 또 지나갔네요. 내일도 모레도 비슷한 하루가 계속될 거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요. 화면에 뜬 건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스팸 전화겠거니 하며 현우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현우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음성이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강원도 평창 성모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현우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갑작스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병원에서요. 무슨 일이시죠? 환자분이 김현우 씨를 찾으신다고 해서요.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전화기를 쥔 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요? 네, 김순자 씨라고 하시는데 의식이 오락가락 하시면서도 계속 아들 현우를 찾으신다고. 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25년.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어머니였어요. 상태가 어떠신가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많이 위독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현우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분노와 그리움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현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물이 났던 걸까요? 25년 만에 들려온 어머니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소식이었어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지요. 어린 자신과 부모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현우는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왜 떠났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요. 현우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고 강원도로 가야 했어요. 25년 만에 마주할 어머니를 위해서 말입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하는 길,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자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지요. 가방 속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6살 현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말이에요. 다음은 평창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도착이었지요. 평창역에서 내린 현우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성모병원까지는 20분 정도 걸렸어요. 작은 시골 마을의 한적한 풍경이 지나갔지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병원 앞에 선 현우는 한동안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3층짜리 작은 병원이었어요. 평창 성모병원이라고 쓰인 간판이 낡아 보였지요. 로비로 들어선 현우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저 김순자 환자를 찾아왔습니다. 김순자 환자분이요? 잠깐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301호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현우는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3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지요. 301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현우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에서는 의료진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지요. 용기를 내어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젊은 간호사가 나왔어요. 어젯밤 전화를 건 이미정 간호사였지요. 김현우 씨죠?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몸은 마르고 작아져 있었지요. 2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작게 불렀어요.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열렸지요. 현우니, 목소리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를 부르는 그 억양은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네, 저예요. 현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현우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많이 컸구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말랐지요. 현우는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현우야,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어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현우도 눈물이 났지요. 하지만 아직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떠나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2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다 끝나는 건가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지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현우를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할 수 없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때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
하지만 너를 두고 갈 수는 없어서. 그럼 저랑 같이 나오시지 그랬어요. 현우가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약을 드실 시간이에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약을 먹는 동안 복도로 나왔지요. 이미정 간호사가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내 생각했던 것보다. 어머님께서 자주 아드님 얘기를 하세요.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많이 안 좋으십니다. 폐암이 다른 장기로도 전이 돼서. 간호사의 말이 현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길어야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어요. 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막 만났는데 또다시 영영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시 병실로 들어간 현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어머니 깨어 계세요? 응,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라도.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마세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현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침대 옆 서라. 네? 거기 일기장이 있어. 현우는 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어요. 작은 나무 서랍이 있었지요. 서랍을 열자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가족 표지가 해져 있었어요. 읽어봐. 어머니가 작게 말했어요. 현우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999년 10월 15일. 오늘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현우가 숙제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리를 질렀다. 아이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현우는 숨을 멈추고 일기를 읽었어요. 1999년 11월 3일. 남편이 또 돈을 빌려왔다. 이번에는 사채업자들이다. 무서운 사람들이 집 앞까지 왔다.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다행히 갔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현우의 손이 떨렸어요. 1999년 12월 20일. 오늘 남편이 현우를 때렸다. 숙제를 늦게 한다고 하면서 현우 얼굴에 멍이 들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 현우는 일기장을 내려놓았어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때린 일 말이에요. 기억 안 나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요, 잘. 내가 잊어버린 게 다행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널 데리고 나가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변변한 직업도 없고. 어머니는 말을 멈췄어요.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지요. 그래서 혼자 나가신 건가요? 너라도 안전하게 키우고 싶었어. 현우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분노와 이해가 동시에 밀려왔지요. 그럼 연락은 왜 안 하셨어요? 25년 동안. 무슨 얼굴로 연락하겠어. 어머니가 울먹였어요. 너를 버리고 나온 엄마가.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이후에도 계속. 현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와 현우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만든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 무렵 현우는 어머니를 두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여관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통해 알게 된 진실들,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 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간호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모든 진실은 알고 싶다고 말이에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하루 사이에 벌어졌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게 될까요? 이틀째 아침 현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어봤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었거든요. 병실에 들어서니 어머니의 상태가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현우야 왔구나.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어제 일기 읽어봤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신 이유는 알겠어요. 하지만 왜 연락을 안 하셨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지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검사를 받으셔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현우는 복도로 나왔어요. 그곳에서 마을 사람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혹시 김순자 환자 아들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순자가 자랑하던 아들이구나. 나는 같은 마을에 사는 박영숙이라고 해요. 박 할머니는 반갑게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요, 맨날 현우 얘기만 했지.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똑똑한지. 현우는 당황스러웠어요. 연락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랑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어머니가 여기서 뭘 하고 지내셨어요? 아이고, 순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동네 아이들 밥도 해주고 무료 급식소에서도 봉사하고. 박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현우는 혼란스러웠어요. 무료 급식소요? 응,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밥 해줬어. 몸이 아픈데도 계속 나가더라고. 현우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에게는 연락 한 번 하지 않으면서 남의 아이들을 돌봤다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야, 박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순자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네? 사람을 고용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서울까지 몇 번 올라가기도 했어. 하지만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현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럼 순자가 거짓말할 사람이야?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그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검사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현우는 박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어머니, 응, 방금 박영숙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영숙이를? 네, 어머니가 저를 찾으려고 애쓰셨다고 하던데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작게 말했지요. 못 찾겠더라.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부끄러워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너를 버리고 나온 엄마가 무슨 면목으로. 현우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도 자신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상실감도 느꼈거든요. 오후가 되자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환자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현우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한 달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이라니요. 그리고 치료비 문제도 있어서요. 치료비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환자분께서 보험이 없으셔서. 현우는 당황했어요. 800만 원이라는 돈이 그에게는 큰 부담이었거든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는 위로하며 나갔어요. 하지만 현우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지요.
저녁이 되어서야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현우야, 여기 있었구나. 네, 어머니. 미안해. 돈까지 들게 해서. 어머니도 의사와의 대화를 들었나 봤어요. 괜찮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우는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통장에는 3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았지요. 현우야, 네? 엄마 집에 가보지 않을래? 어머니 집이요? 응. 여기서 15분 정도 걸려.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현우는 어머니가 살던 집이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어요. 지붕은 낡았지만 마당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집 열쇠는 화분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현우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사진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구한 건지 알 수 없는 사진들이었지요. 이게 뭐지? 현우는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택배를 배달하는 모습, 편의점에서 밥을 먹는 모습까지. 책상 위에는 두꺼운 앨범이 있었어요. 펼쳐보니 현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하던 시절 동네 사람이 찍어준 사진,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심지어 택배회사 입사 서류까지. 어떻게 이런 걸 다. 현우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25년 동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현우에게 보내려다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어요. 현우야, 내 생일이구나. 20살이 됐네. 엄마는 아직도 내가 12살 때 모습만 기억해. 현우야, 오늘 너를 멀리서 봤어. 많이 컸구나.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편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5년 동안 꾸준히 쓴 편지들이었지요. 현우는 주저앉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어온 전화였지요.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빨리 와주세요. 현우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어머니. 현우야, 집에 갔다 왔구나. 네. 사진들 다 봤어요. 편지도.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바보 같지? 아니에요, 어머니는.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현우야,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어머니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원망보다 사랑이 더 컸어요. 용서할게요, 어머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현우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새벽이 되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죽으면 너도 가족을 만들어. 어머니. 혼자 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약속할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새벽 3시 어머니의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졌습니다. 현우는 잠시 눈을 붙이다가 깨어났어요.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지요. 간호사님. 현우가 급히 벨을 눌렀습니다. 곧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현우는 어머니와 함께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들로 둘러싸인 차갑고 무서운 공간이었어요. 보호자분은 잠깐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의사들이 어머니를 둘러쌌습니다. 현우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들어가 보세요. 의식은 있으니까 대화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선 현우는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관들, 그리고 더욱 작아져 보이는 몸집. 어머니,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현우를 보자 힘없이 미소를 지었지요. 현우야, 와 있구나. 내 옆에 있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너무 차가웠지요. 현우야,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너를 떠났던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현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채업자들한테 5천만 원을 빌렸어. 그런데 갚지 못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협박을 했어. 너를 데려가겠다고 했어. 저를요? 응. 내가 학교 가는 길에 납치해서 장기를 팔겠다고 그런 끔찍한 말을 했어. 현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래서 엄마가 결심했어. 너라도 지켜야겠다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너를 두고 도망간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미끼가 된 거야. 미끼요?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말했어. 나를 데려가라고. 대신 아이는 건드리지 말라고. 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마를 따라왔어. 강원도까지.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응, 처음엔 숨어 지내야 했어. 몇 년 동안 너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 그 사람들이 엄마를 통해 너를 찾을까봐.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5년이 지나서야 그 사람들이 포기했어. 아버지가 자살하면서 빚이 정리됐거든. 현우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자살하셨어요. 응.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어머니, 그럼 그때부터 연락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때 너는 이미 20살이 됐어. 엄마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엄마가 무서웠어. 내가 엄마를 원망할까봐. 용서하지 않을까봐. 현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사랑이 뒤섞여 있었지요. 어머니, 현우야. 엄마가 이기적이었어. 너를 지킨다는 핑계로 사실은 엄마가 비겁했던 거야. 어머니가 자신을 책망했어요. 25년 동안 너 혼자 살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지요.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도 어머니 아들인데 함께 싸울 수 있었는데 현우야.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을 거예요. 현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25년 동안 원망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아있는 거네요. 어머니는 더욱 세게 울었어요. 현우야.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25년 동안 혼자 살게 해서.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어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현우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어요.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현우는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25년 늦었지만 엄마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현우야, 약속해줘.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네.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 약속할게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엄마 얘기를 해줘.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현우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네, 꼭 그럴게요. 어머니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다. 새벽 5시 어머니는 현우의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모니터에서 긴 경보음이 울렸어요. 어머니,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의료진이 들어왔지만 현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현우는 어머니의 이마에 다시 한번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백했지요. 25년 동안 보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현우의 말을 들은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현우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장례식장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순자 씨가 우리 애들한테 밥을 해주셨어요. 아픈 몸으로도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셨죠.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우는 어머니를 새롭게 알아갔습니다. 자신을 그리워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오신 분이었지요. 마지막 날 현우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이셨는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예전처럼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왔던 같은 길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가방 속에는 어머니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편지들, 자신의 사진이 가득한 앨범, 그리고 어머니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십자가 목걸이. 현우는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예전 같은 절망적인 외로움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25년 동안 지켜봐 주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것도. 서울역에 도착한 현우는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흘 만에 보는 택배 트럭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지요. 트럭 시동을 걸며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현우야, 혼자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다음 날부터 현우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택배를 받을 때 현우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 선물을 받을 때 따뜻하게 웃어드렸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 반찬을 받을 때 안부를 물었지요. 아저씨 요즘 밝아지신 것 같아요. 단골 고객이 말했어요. 그래요? 좋은 일이 있어서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정말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 것, 용서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사랑받았다는 걸 알게 된 것. 일주일 후
현우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봉사하셨던 무료급식소를 찾아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 씨의 아들입니다. 아순자 씨 아들이시구나.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60대 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봉사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요? 너무 고마워요. 그날부터 현우는 주말마다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배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젊은이가 기특하네. 요즘 같은 청년이 드문데. 어르신들의 칭찬에 현우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이어간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자신처럼 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요. 저도 부모님과 연 끊고 살았어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했죠. 저는 자식한테 버림받았어요. 근데 봉사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일요일 오후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성이 현우에게 다가왔어요. 저기, 혹시 김현우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이정미라고 해요. 여기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지요. 현우 씨 어머니 얘기 들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다고. 감사합니다. 현우 씨도 어머니 닮으신 것 같아요. 봉사하시는 모습이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정미도 어린 시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지요.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정미가 먼저 제안했어요. 좋아요. 카페에서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이정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현우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을 수 있다니.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원하신 것 같아서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봉사활동을 함께하고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이정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했지요. 어느 날 저녁 봉사를 마치고 함께 걷던 중 이정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현우 씨, 저 현우 씨 좋아해요. 현우는 멈춰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저도 정미 씨를 좋아합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현우와 이정미는 연인이 되었고 함께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현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어느 봄날 현우는 택배 트럭을 몰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마지막 배달지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신호대기 중에 현우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목에 걸고 다니는 물건이 되었지요.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현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났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살고 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현우는 트럭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지요. 햇살이 얼굴을 비추자 현우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과거,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트럭을 몰며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25년 동안 견뎌낸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사랑했던 그 마음.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으로. 저녁 무렵 회사에 도착한 현우는 이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야, 나 일 끝났어. 저녁 같이 먹을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알았어. 현우는 트럭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현우야, 정말 잘하고 있어.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랑받은 아들이었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였지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고, 어둠을 지나 찾아온 빛이었어요. 현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